아, 여기 주최 쪽인데요. 안 찍으실 때 앉아주시면 안 될까요? 영아, 지훈아 옆으로 너가 앉아야지. 영아나 땅바닥에 있어. 깔게. 줄게. 왜 앉으면 안 돼요? 앉아. 학생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덥지만 1시간 동안 열심히 듣고 말하고 같이 외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나, 엉덩이 너 묻잖아. 피켓 그거만 피켓을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 아니. 들고 있어 가슴에. 네, 수요시 시작하기 앞서서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얼마 전부터 수요시에 그날 돌아가신 할머니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8년 전 오늘 돌아가신 박옥년 할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할머니의 삶이 적힌 종이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걸 꼼꼼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1919년에 우주에서 셋째 딸로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개구장이셨던 것 같아요. 막 산을 타고 옷을 다 버리고 해도 할머니가 좀 몸이 약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귀여워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괜찮다고 해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는 열심히 뛰어놀다가 이제 공부도 하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학교도 그만두셨어요. 그래도 야학으로 나중에는 공부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아들도 낳으셨 20살에 아들을 낳으셨는데 그 남편이 할머니를 소개소에 넘겨버렸다고 해요. 소개소가 이제 직업소개소 같은 곳인데 이제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소개소를 갔는데 가서야 할머니가 넘겨진 돈이 남편으로 갔고 그게 할머니의 빚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빚이 있지만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아들하고 살고 싶다 그런 일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곳에서 만난 금순이라는 친구하고 굉장히 친형제처럼 친해져서 우리 같은 곳으로 가서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오자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위문단을 모집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서 군인들 옷을 빨아주거나 군인들이 다쳐서 오면 간호해주거나 하는 일을 한 3년 정도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빚도 갚고 그래서 이제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 길이 알고 보니 일본군 성노예의 그 위안소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굉장히 힘들게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나오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셨어요. 그래서 1944년도에 시모노세키를 통해 부산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을 찾으러 가고 싶었는데 그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할머니 부모님이 말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애달픈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요. 1993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신고를 하시고 그 뒤로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요시위에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셨고 국민기금 반대 집회, 책임자 처벌 고소고발장 제출, 국제중재재판소 제소운동 등 열심히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8년 전 오늘 하늘로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어릴 때 어떤 개구장이었는지, 할머니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여러 가지 할머니의 말씀들이 적힌 종이니까 꼭 집에 들고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387자 수요시는 주관이 마리몬드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마리몬드의 동반자 매니저이신 김건영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겠습니다. 그럼 1387차 수요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387차 일본군 성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사회를 맡는 마리몬드 만담을 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날이고요. 그리고 1387차 수요 시위가 열리는 날이죠. 이게 차수로 치면 1387차이고 저희가 날짜 계산을 해봤거든요. 오늘이 1992년 1월 8일 1차 수요 시위 이후에 9,960일째 되는 날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 되면 1만일이 되는 날이 되거든요. 1만일이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여전히 대상 없는 일본 정부이지만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길 거라고 다짐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수요 시위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시위는 언제나처럼 바위처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위처럼은 마리모니 직원들과 함께 다 같이 합창을 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나와주세요. 바위처럼 살아가보자.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대도 못된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리는 바위처럼. 네, 바위처럼으로 언제나처럼 수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인사말을 할 예정인데요.
원래는 저희 그 마리몬드 대표분께서 항상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고객 대표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마리몬드 고객 대표가 오늘 수요 시비 주관단체 소개하면서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경 마리몬드 고객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몬드 고객대표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리몬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스 가드너 로즈마리라는 이름으로 여러 뜻깊은 활동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중학교 시절 역사 선생님의 수요 집회 참여해보기 숙제를 통해서였습니다. 과거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수요 집회를 함께 하면서 이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나 한 명이라도 이렇게 행동한다면 점점 나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앞으로 만날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그렇게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마리몬드인데요. 마리몬드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용기를 낸 인권운동가이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서 인권을 위해 행동하고 폭력에 반대하는 브랜드로 우리 사회가 존중해야 할 인권을 재조명하고 행동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향해 용기를 내셨던 인권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습을 재조명하는 휴먼 브랜딩 프로젝트 꽃할머니 프로젝트부터 다음 세대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할머니들의 말씀을 이어받아 평화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의 인권을 조명하는 프로젝트 나무까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꾸준히 재조명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대해 계속 고민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마리몬드라는 브랜드의 상품들로 더 다양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리몬드 고객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서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고 수요 집회에 참여해주신 소중한 분들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행동하시는 모든 분들과 다 함께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향한 변화를 함께 앞으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옥선 할머니 참석해 주셨고요. 우리 큰 박수로 할머니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대표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우리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외칠게요. 피켓들 높이 들고, 피켓들도 높이 들고, 얼굴도 활짝 펴서 우리가 평화이니까 얼굴 평화, 그죠? 평화가 어떤 얼굴일지 상상이 되죠? 함께 외쳐볼게요. 우리가 평화입니다. 우리가 평화입니다. 수요일은 평화. 수요일은 평화. 자, 평화 양상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와! 네, 이렇게 오늘은 제 경과보고를 함성으로 평화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수요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떤 할머니 오늘 추도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박옥년 할머니였죠? 자, 우리 박옥년 할머니를 기억하겠다라는 외침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박옥년 할머니!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박옥년 할머니! 듣고 계세요? 우리가 할머니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그냥 따라한 거 아니죠? 네. 할머니께 약속한 거죠? 네. 네, 비록 박옥년 할머니는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에게 빈 의자로 추모와 기억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할머니께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1993년에 신고를 하신 이후에 수요시에 매주 참석을 하셨어요. 저기요. 병으로 병상에 눕기 전까지 이 자리에 늘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할머니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할머니의 역사를 배우기 전에 그렇게 할머니는 이 거리에서 우리에게 스승님이셨어요. 역사가 무엇인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무엇인지, 가해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스승님으로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학교 교실에서 우리에게 역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거리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역사를 가르쳐주시고 평화를 알려주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소 삶으로 스승이란 이런 것이야. 그렇게 살아내셨던 우리 수많은 할머니들이 계셔요.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이옥선 할머니 역시 중국으로 끌려가셨다 고향으로 바로 돌아오시지 못하고 한참 후에야 고향으로 귀향하실 수 있었지만 늘 중국에서도 중국에 계실 때도 일본 정부에게 목소리를 내셨고 이곳에 돌아오신 이후에도 이곳 거리에서 또 일본을 가서 또 미국을 가서 독일을 가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본인의 목소리를 외쳐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본 정부는 가해자로서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그렇게 외쳐왔어요. 그 역사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1387차 수요시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억만금과 같은 할머니들의 시간 위에, 할머니들의 아픔 위에, 할머니들이 쌓아왔던 희망 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평화,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 어쩌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진실, 그것들은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을 때,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얼굴을 우리 옆에 내밀고 나 살아있어요, 나 아파요, 나 힘겨워요 그렇게 외치면서도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할머니들의 그 삶 위에 우리는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평화죠. 가벼운 평화가 아닙니다. 절대로. 94년의 삶이 그대로 담겨있는 평화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들의 범죄를 부정하는 가해자들의 침묵, 가해자들의 은폐, 가해자들의 부정, 그 위에 우리가 앉아있고요. 자국의 국민이 그렇게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 눈치를 보고 있는 피해국 정부들의 그 역사 위에, 그 외교 위에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아픔에, 국민의 목소리에,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피해자 편에 설 수 있도록, 가해국의 편에 서서 눈치 보는 외교가 아니라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온전하게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저렇게 버젓이 앉아 있으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향해 우리는 강제로 연행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라고 범죄도 부정하고 법적 책임도 회피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외쳐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소리 외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포기한다면 아마 가장 좋아할 사람은 가해자이고 그리고 정부일 거예요. 권력자들일 거예요. 그죠? 네. 자기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성별이 다르다 하더라도, 민족이 다르다 하더라도,
언어가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그 무엇 다름이 차별로 오지 않도록, 탄압으로 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그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약자이고 소수자이고 피해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28년 동안 사시다가 지난 1월 28일 우리 곁을 떠나신 인권운동가, 평화운동가가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그죠? 김복동 인권운동가이십니다. 김복동 평화운동가. 그 누구보다도 가해자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가해자 편에 서서 외교를 펼쳐왔던 한국 정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침묵을 강요하고 침묵해왔던 한국 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자를 불처벌했던 국제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우리의 스승, 우리의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가 떠나신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서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어요. 우리가 김복동 할머니를 잊지 않겠다고. 우리가 김복동이 되겠다라고 할머니의 떠나시는 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저만이 아닐 거예요. 할머니를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김복동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김복동이다. 다시 한번. 일본 대사야 들어라. 우리가 김복동이다. 네, 김복동 할머니는 늘 이곳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몸은 이렇게 돌리고. 일본 대사는 들어라. 일본 정부에게 우리에게 사죄하라고 전해라. 배상하라고 전해라. 네, 우리가 김복동 할머니를 잊지 않는 한, 우리가 박옥년 할머니를 잊지 않는 한, 김복동은 죽지 않고 박옥년은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성산동에,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김복동 추모와 기억 전시회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그 전주국제영화제 출품작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바로 김복동. 뉴스타파와 저희 정의연이 공동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한 영화입니다. 김복동. 여러분 기억해 주셔요. 인권운동가 김복동. 그 김복동 영화를 다가오는 8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앞두고 전국 극장에서 상영을 할 거예요. 지금 최고 기록을 달리고 있는 영화 있죠?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참여로 극장 문을 열게 만들고 김복동이라는 영화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릴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이 김복동 영화를 통해서 아, 우리도 저렇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길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또 있어요.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 며칠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8월 14일은 광복절 전날이 아니고 8월 14일은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던 한국 사회를 호되게 야단치며 피해자가 살아있어, 가해자는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냈던 날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남과 북, 아시아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미투의 시작은 그렇게 1991년 8월 14일 시작이 되었어요.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아시아 여성들과 아시아의 피해자들은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목소리를 내는 날이에요. 단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개인이어도 되고요, 학교 교실에서 해도 되고요, 어느 공간에서든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하고 해시태그를 걸어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캠페인이라는 그런 활동을 해주면 그것을 모아 일본 정부에게 압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8월 14일은 함께 따라 해볼까요? 1400차 수요시입니다. 1400차 수요시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정말로 기가 막히게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은 1400차 수요시입니다. 그날 이곳 평화로울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김복동이가 되고 김학순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날로 했으면 좋겠어요. 기림일은 이렇게 실천하는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와 동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서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 티켓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진에 찍혀도 예쁘고 기록에도 멋집니다. 나중에 이 사진 한 장이 영화의 줄거리가 될 수 있어요. 영화의 주제가 될 수 있고. 피켓을 높이 들어봅시다. 다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배상하라! 배상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위해 나서라!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윤미향 대표님의 경과 보고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문화 공연입니다. 오늘 공연은 싱어송라이터 다화님께서 반복 재생이라는 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다화입니다. 제가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어떤 곡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 노래 중에 반복재생이라는 곡이 있는데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그리워하는 사람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나타나고, 그리고 그 그리워하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노래가 끝나기 전에 이제 노래를 반복 재생한다는 그런 노래인데요.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할머니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27년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반복 재생이라는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반복 재생 들려드릴게요. 있는 노랫말들은 내게 들어와 널 그리게 하네. 이제 길가에 내가 날 바라보고 너를 그리워하는 영화를 찍어 한발 한 발 걸어가는 내 신발을 준다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내 얼굴을 비추고 화면이 날 지나가는 하늘에 닿게 되면 눈부시니까 다음 씬에 나오게 되니까 난 이 노래가 좋아. 우릴 비춰주니까 우리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니까
이 노래가 좋아 너를 떠올리니까 영화 속에 우리 서로 그리워하니까 영화의 계절은 따스한 봄이고 너와 내가 환하게 웃고 있어 너도 나처럼 그리워하는지 사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너를 한번 생각하고 너도 나를 그리워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당연히 날 지나가도 하늘에 닿게 되면 눈부신 네가 다음 시에 나오게 되니까 난 이 노래가 좋아 우릴 비춰주니까 우리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니까 난 이 노래가 좋아 너를 떠올리니까 영화 속에 우리 서로 그리워하니까 난 이 노래가 좋아 노래말 한마디 한마디 네가 했었던 너의 마음이랑 너무나 똑같아서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네가 없어질까봐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다시 돌려듣고 있어 이 노래가 끝나고 나면 다시 네가 없어질까봐 이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다시 돌려듣고 있어. 감사합니다. 다와였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다와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증언하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할머니들이 사실은 저희에게 굉장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스승으로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우리 참석해주신 이옥선 할머니께 스승의 은혜 노래를 다 같이 불러드리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은혜 노래 아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할머니를 우리 다 같이 쳐다보면서 할머니께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흔들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는 어버이시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단체 소개를 호명하면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큰 소리로 손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두천에서 동보초등학교 6학년 학생 참여하셨습니다. 구리여자고등학교 동아리 한국의 아이들 학생들 참여하셨습니다. 화성의 창의고등학교 참석했습니다. 네,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수원관구에서 참여하셨습니다. 광명 온신초등학교 6학년 참석하셨습니다. 부천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참석했습니다. 성남 보평초등학교 동아리 앱스에서 참석했습니다. 성아비 작가 김성경, 김은성, 위안부는 살아있다 팀에서 참석하셨습니다. 서울 석곽초등학교 4학년 6학년 학생들 참석하셨습니다.
용인 백봉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 참석하셨습니다. 인천 인왕고등학교 3학년 학생 참석하셨고요. 편안하게 네트워크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옥선 할머니와 함께 나눔의 집 참석하셨습니다. 독일 코리아 협의회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관단체인 마리몬드 참석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유발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 오른쪽에 나오셔서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동보초등학교 6학년 박예연님의 자유발언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부초등학교 6학년 박예연입니다. 제가 이 자리의 성과박은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시간 저는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님들께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님들의 인터뷰로 알게 된 일본군들이 하는 짓들은 상상만으로도 추악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그 짓들을 직접 겪으신 분들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실까요? 그리고 지금 몇십 년이 흘렀지만 위안부 할머님들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잊지 못하시고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님들께 꼭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님들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부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진심 어린 죄송하다는 사과 그 한마디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그리 어렵다고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생각해서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그런 짓들을 당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증인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증인이신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세상에 드러내 진실을 밝히시고 당당히 사과를 요구하신 일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계십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그만 버티고 당사자이신 위안부 할머님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길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님들께도 할머님들은 잘못이 없다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유발언은 보평초등학교 6학년 장재인 학생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장재인 학생 외 4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평초등학교 6학년 5반 역사인물팀 X 위안부는 살아있다 팀입니다. 저는 이번 X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슬픔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 진심이 담긴 사과. 저희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고 우리는 사과를 받기 위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어디에서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응원할게요.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노력할게요. 할머니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힘내세요. 저희도 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이제 조금 이따 나가. 준비해. 조금 이따 나간다고. 네, 다음은 석관초등학교 홍인우, 박하늘, 심진아, 임재나, 장윤성, 최준우 학생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저는 석관초등학교 6학년 홍인우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많은 역사 왜곡을 해왔고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 일본이 이번 사태에 대하여 역사 왜곡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사과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백공초등학교 6학년 민주은, 박혜리, 곽현아 학생의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봉초등학교 6학년 민주은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오는 게 그냥 단지 평범한 수학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저기 정독동사관 근처에서 점심 먹는 게 가장 기대됐었고 피켓도 만들고 하지만 피켓도 만들고 이 연설문도 쓰면 우리가 의문을 활동한다는 것에 느껴지고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며 볼수록 자료가 많다는 것을 한 번 놀라고 그리고 일본은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에 더 두 번째로 놀랐습니다. 만약 일본군이 할머니들 마음을 한 번이라도 공감했으면 더 많은 할머니분들께서 위로받고 사과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공감을 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할머니분들은 21명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사과하세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봉초등학교 6학년 박혜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즐겁고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들의 평범한 삶처럼 마냥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평생의 마음고생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일본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만약 자기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었어도 그런 짓을 했을까요? 상처받은 할머니들을 위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봉초등학교 6학년 곽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이 일에 관심도 이 집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은 조사를 하며 관심이 생기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할머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보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할머니들은 21분입니다. 그런 할머니들께서 전부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일본인, 아버지는 한국인인 것처럼 일본이 사과하면 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증표가 바로 접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유 발언은 영복여자고등학교 2학년 신은채, 정하영, 김지현, 이혜인 학생이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녀들의 아픔이 그저 역사라는 이름으로 묻히지 않도록 1387번째 외침에 참여하게 된 영복여자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위안부 사건으로부터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할머니들은 여전히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귀를 막고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이를 덮으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마저 일본의 이러한 행동에 동조하여 할머니들의 상처를 더욱 쓰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를 더 아프게 만드는 여러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분노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이는 8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들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드릴 것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수요 시위가 기쁘게 끝을 내고 뜻을 이루어 그날을 기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를 막은 이들에 지쳐 목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그 목소리가 모여 서로의 메아리가 되어 더 크게 울릴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외칠 것입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넘어서 더 많은 세상을 위해 인권과 정의를 외쳐주신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알리며 진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새기고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자유발언 순서인데요. 오늘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는 창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실 예정인데, 이 자유발언 이후에 또 이 창의고등학교에서 준비한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공연, 합창 공연 보시고 성명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이유림, 곽채은 학생,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공연 준비하시면 바로 자유 발언하시면 됩니다. 이거야. 도훈아, 채린아, 앞으로 와야지 니네가. 여기까지 와. 도훈아, 채린아, 니네가 여기까지 와. 야, 마이크지. 안 들어가. 채린아, 유림아, 위에 무대 올라가서 발언하고 내려오래. 나머지 남자애들 내려와. 앞으로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야, 여자애들 더 앞으로 오라고. 더 앞으로 와. 더 앞으로 와. 자유 발언 두 분 하시죠? 더 앞으로 와. 남자애들 앞으로 와. 더. 만지시면 안 돼. 안 된다고요? 조용히 해줄게요. 나는 가벼워서. 아 정말 안 돼요. 안 돼요. 얘들아, 뒤에 남자애들 내려와. 뒤에 남자애들 내려오라고. 남자애들 내려오라고,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동탄 창의고등학교 학생 곽채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고통을 같이 느끼고 경험해보고자 이곳을 찾아와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 담임선생님께서 위안부 관련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할머니 분들께서 느꼈을 고통은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고통이고, 아직까지 일본에게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현실이 너무 참혹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으시면서 힘들게 살아가시다 가시고, 전에는 밖으로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힘든 세월을 지내오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기필코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 분들의 아픔을 알고 공감하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럴 것임을 약속하겠습니다. 소녀상은 국민의 힘으로 역사를 알리고자 하고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서라도 항상 기억하고 담아두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저희 학교에도 곧 세워진다고 하니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마지막에는 모든 할머니 분들이 웃으면서 가시길,
부디 하늘에 계신 할머니분들께서도 맘 편히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할머니분들께서 일본한테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받으실 때까지 저희는 옆에서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의고등학교 1학년 이유리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수요 집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 분들을 위해서 떨리지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영화 귀향이 개봉했습니다. 보러 갈 때에는 과거를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화관에 들어섰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 저와 나이가 비슷했던 할머니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나도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여태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었어도 더욱 나서지 않았던 제가 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꼭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지금 제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머니들께 위로가 될지 상처가 조금이나마 씻겨질지 많이 생각했지만 저 하나로 치유가 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시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잊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위안부 사건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주위에 알려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각자 다른 방법이라도 마음만 통하면 일본에게 충분히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못다 피운 할머니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꽃을 국민 모두가 힘써 같이 피워낼 날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차렷 인사. 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창의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자리 일단 앉고 마무리하자. 앉아. 네, 오늘 수요시 마지막 순서인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순서지 뒷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읽게 될 성명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 마지막 부분에 1번, 2번, 3번 이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는 부분이고요. 성명서를 읽으시는 분께서 마지막을 읽으시면 끝에 말은 3번 큰 소리로 재창해 주시는 거 아까 해보셨죠? 그래서 생존자들에게 배상하라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3번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3번 같이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성명서는 마리몬드 고객동행팀 이영주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식 사죄하라, 법적 배상하라, 그리고 교육하라. 다음 주 토요일은 수요 시위가 시작된 지 1만일이 되는 날입니다. 27년, 그리고 1만일 동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이 자리에 모여 외쳐왔습니다. 우리의 1만일이 가져온 변화는 작지 않았습니다. 27년 전 이곳 평화로에서 부끄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이제는 용기 있는 여성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나아가 인권운동가로서 당당히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학순님의 작지만 큰 증언은 240명의 증언으로 늘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국제사회의 관심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인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용기와 행동에 깊은 감명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용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다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시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활동하신 많은 피해자들은 우리의 스승으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직 일본 정부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담화가 있었으나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았고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묘히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기만했습니다. 전 세계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위협과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부 관료들은 망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반성 없는 일본 정부에게 해결이라는 빌미만 제공한 2015 한일 합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한일 정부 간의 폭력적이고 독단적인 합의는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만이 진정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제도는 일본 정부에 의해 강요된 군 매춘으로서 잔혹성이나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집단 강간, 낙태 강요, 모욕, 그리고 신체 마비, 사망, 자살에 이르게 하는 성폭력이 자행되었는 바 20세기 인신매매 역사상 가장 대규모 사건 중 하나이다. 이처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단순히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전쟁 범죄이며 인신매매 사건이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배워야 할 역사입니다. 마리몬드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참가자와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행동하겠습니다. 또한 위대한 인권운동가이신 할머니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확인하며 유럽의회가 결의한 내용을 인용하여 일본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함께 외쳐주세요. 일본 정부는 실질적인 행정적 제도로 모든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자들에게 배상하라!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노예화가 없었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반박하라! 일본 정부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라! 2019년 5월 15일 138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 참가자 및 마리몬드 일동.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1387차 수요 시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